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작년 말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약세를 보이다 최근에야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시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반등한 지금 팔아야 하나 고민을 했다가 또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라도 팔았을걸 하고 후회를 하죠. 참고로 이 영상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만약 암호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남들이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나도 빠르게 시세 차익을 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암호화폐를 사셨다면 더 고민하실 것 없이 지금 팔아야 합니다.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자산은 한순간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은 나름의 공부와 생각 끝에 암호화폐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매수를 했지만 아직 투자의 경험이 적다 보니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가격이 널뛰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 시장 크기가 2조 달러도 되지 않는 초기 시장이고요. 여전히 초기 성장 시장이고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자산 가치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가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자산이다 보니 움직임도 강력한 것입니다. 죽은 것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자산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달러도 그렇고 금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산이죠. 반면 비트코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중에 가장 활발한 생명력을 지닌 자산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연평균 170%씩 상승한 것이고요. 그렇게 생명력이 활발하다 보니 변동성도 강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변동성이란 것은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방향으로든 모두 작용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산 지도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1년 전에도 비트코인을 샀고 10달 전에도 샀고 5월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샀고 붓다빔을 맞고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샀고 3만 달러가 깨졌을 때도 샀고 다시 회복했을 때도 샀고 그러다 다시 정고점을 경신했을 때도 샀고 다시 폭락할 때도 샀고 어제도 샀고 오늘도 샀습니다. 내일도 돈이 들어오면 다시 살 겁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소수점 몇 자리 가지고 나눠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단돈 몇천 원만 있어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을 때 적금하듯이 계속 사면 됩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사면서 몇 달 안에 급등해서 2배가 될 거란 기대로 사지 않습니다. 몇 달 안에 반토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사지도 않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이 생기면 당장 지불에 필요한 돈만을 남긴 채 나머지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현금 기준으로 다시 환산한 가격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산의 가치는 영원히 오르고 현금의 가치는 영원히 내립니다. 죽는 날까지 다시 현금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환산한 가치는 저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산한 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반대로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표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에 모든 설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가 없죠. 달러를 비롯한 모든 명목화폐는 그 가치가 조금씩이지만 영원히 소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영원히 가치가 사라져가는 자산이라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반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리듬이죠. 그리고 지금은 영원히 내리던 명목화폐의 가치가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맞아 잠시 반등한 시기일 뿐입니다. 물론 그 반등이 1년간 이어질 수도 있고 2년간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투자의 타임라인이 평생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 1년이건 2년이건 모두 무의미한 단기적 관점일 뿐입니다. 자산을 파는 건 곧 달러를 사는 일입니다. 이 잠깐의 반등에 베팅하고 싶어지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술적 베팅은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달러에 베팅하는 건 추세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성공 확률도 낮은데 배당까지 작은 최악의 베팅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자면 브라질과 일본이 시합을 하는데 브라질에 걸면 승리시 배당이 10배, 일본에 걸면 승리시 배당이 2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에 베팅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달러에 베팅하는 건 이 4개에서 일본에 베팅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좋은 자산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본인이 믿는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상이 달라질 뿐 결국 좋은 자산을 찾아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뀔 게 없습니다. 투자는 경쟁이 아닙니다. 남이 가진 자산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유명한 한 테슬라 관련 인플루언서의 트윗인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극심해서 금이나 달러와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가요? 자, 여기 2개의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실되어 갑니다. 연평균 3% 이상 가치가 하락하고 대략 20년마다 가치가 절반씩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자산은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치가 증가합니다. 10년간 연평균 2배 이상씩 가치가 상승해왔습니다. 자, 어느 쪽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좋아 보이나요? 만약 단기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자산 A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자산 B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 A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소멸하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자산 A와 B가 무엇일까요? 네, A가 달러고 B가 비트코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결국 본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자산을 믿고 어디에 투자를 하건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본인이 믿는 좋은 자산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결국 자산을 팔고 현금을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반드시 필패하는 승부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승부를 하고 싶은가요? 답은 쉽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그걸 자산으로 바꾸면 됩니다. 단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건 아니죠.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을 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가장 좋은 자산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또 그 자산이 여전히 좋은 자산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자산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한 공부도 필요하겠죠. 이 모든 걸 갖춘 투자자는 더 이상 자산 가격의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